생산성, 프로덕티비티의 문제, 그리고 당분간 떨어질 것이 명백한 그 노동 생산 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전 정부, 제가 지난 정부 경제를 맡고 계신 많은 분들과 좀 거칠게 논쟁했던 것이 자꾸 소를 한 마리라도 누가 잡아와야 나눠 먹을 게 있는 건데 소 잡아오는 사람들을 자꾸 죄인시한다.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월급 주고 월급 받는 삶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란 게 한국처럼 어느 정도 고도화된 사회에서 국회에서 법 한두 개 뚱뚱뚱 두드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하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팩터들을 투입할 수 있을까, 소위 주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당연히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에 대한 깊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전략적, 선택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결국 노동의 생산성이 우리가 낮다라는 그건 팩트인데 결국 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투입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갖고 일하는 사람과 타자기를 갖고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본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그 경제 전망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지가 생각보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은 그 일자리라는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세계 어떤 기업도 그 나라 정부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압박을 이렇게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있어도 이렇게 일자리라는 압박을 모래주머니를 갖고 뛰어야 되는 기업도 없습니다. 전 이건 좀 한번 노동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래주머니를 풀어준 대신 과감한 투자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또는 정치적 또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자와 이제 그 시장 구조에서 이 임금이라는 게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 비례해서 받는 게 맞는데 그렇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생산 시장 시스템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장이란 건 우리 죽기 전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또는 시빌 공공의 영역과 시빌의 퍼블릭의 영역과 시빌의 영역에서 이걸 메꿔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한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돈으로 보상해야 될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좋은 사례가 돌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아이가 이렇게 귀한 세상에서 소위 버릴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명도.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시장 논리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공공과 시민의 영역에서 이걸 한번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경 운동을 일부 소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막 숙명처럼 막 인고해 가면서 하는 그거 갖고는 답이 없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행위들이 더 많은 경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동기들을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이 환경 보호와 또는 친 그린 이코노미로 갈 수 있는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사례가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캔, 일회용 컵, 이제는 페트병 이런 거를 자판기 수집한 자판기가 있는 걸 봤습니다. 시민들이 이 플라스틱 병을 갖고 가서 거기에 투입하면 그 즉시 캐시가 나오고 계좌번호를 돌립하면 돈이 송금이 됩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들과 같이 우리 사회가 데피시트, 부족한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김영기 회장님. 마이크 안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용기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그 현역 의원님들 그 강의를 들을 기회가 간혹 있는데 역시 우리 기대한 만큼 조정원 의원님 아마 제가 이해할 정도의 강의 실력이시면 대한민국 최고십니다. 제가 강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해를 잘했고요. 조금 그 오늘 그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질문을 좀 다른 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내야 돼요.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이 상속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어느 당으로 가시는 거냐, 아니면은 뭐 시대전을 계속 하시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냐 궁금해하는데 조금 뭐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좀 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제 영업 비밀을 밝히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상속세에 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이중과세인 건 맞죠. 다만 이제 상속세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가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이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본사를 싱가포르나 해외로 옮기는 사례들이 많다는 걸 제가 실제로 알고 있고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부 이전이죠. 이거는 네트 손해입니다. 다만 이 상속세 그래갖고 저희 의원실에 상속세 폐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상속세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다고 보면 이것이 주는 또 사회적 그 메시지도 또 상속할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상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 정말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합법적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때 이 상속으로 인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해외로 가져가야 된다거나 기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 목소리까지 들어서 조금씩 해보고 그 효과가 정말로 나는지, 정말 외국으로 나갈 기업들이 한국에서 상속을 하시고 또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검증하면서 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속을 하지 않는 상속할 재산이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럼 뭘 드릴 수 있을지 그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4월 총선.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서 어디 갈 건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 저의 목표는 그 소위 NL로 상징되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퇴장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밝혔고 아까도 인터뷰에서 밝히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선배들의 역할이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순처럼 은퇴식 해드릴 생각은 있지만 그 다음은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여러 번 했는데 내린 결론은 살아있는 권력이 나눠줄 수 있는 최대한은 부스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한 세력이 돼서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 모든 걸 던져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구 나갈지 모르겠지만 퇴출 국민 보시기에 퇴장해야 된다는 그 정치인과 싸워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거기 가서 붙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뭐 공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붙자 그러면 좀 비겁한 거고 정말 지역구가 비등비등하고 인물로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상징하는 가치 그리고 저 조정훈이 상징하는 가치 비교가 될 테니 한번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큰 싸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네, 다음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고광국입니다. 예. 제가 이게 생각할 때는 이게 부심력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또는 이게 노벨 과학상 사실 일본의 최초의 노벨 과학상이 1945년 그때가 해방이요 일본에서는 패전인데 4년 후인 194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의 그 일본의 원심력이랄까 새로운 촉발 효과 이런 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30, 50클럽에서 7위 또는 이태리를 앞서기 때문에 6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더한 그 한국을 위해서는 인류의 감동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공유지의 비극에서 생기는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그 밖에 우주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 국내적인 상황을 이렇게 잘 해나가겠지만 그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위원님 그 강의 제목 모자이크를 보면서 이 모자이크라는 뜻이 뭘까 함께 그런 생각도 했고 시대 전환을 적였는데 그럼 뭘 전환한다는 가 그 비전이 어떤 인류에 연결이 되는 건지 또는 어떤 방향을 하고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글로벌 어젠다에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제 세계은행에서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물어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뭐 1년에 120일 비행기 타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피부암도 걸리고 수술도 하고 자외선 방사능 노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다 하는 거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출장을 가서 이제 팀들과 이제 저녁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출장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다.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때 당시에 남아공에 말이야 가뭄이 내려가지고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조버그라 그러죠. 요하네스버그에서 물을 배급한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거예요. 또는 갑자기 한 친구는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말이야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막 전 세계가 자신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국 떠난 나이가 27, 8 돼서 나다 보니 또 결혼해서 아내도 데리고 나가다 보니 관심사는 한국, 제가 살고 있던 미국, 또 제가 일하고 있던 나라 요걸 못 넘었습니다. 근데 소위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전 세계가 자기네 관심사인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게 관심 있냐? 근데 저한테 넌 왜 그게 관심이 없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의원 외교를 가끔 나가보면 거의 모든 의원들의 의원 외교의 핵심은 한반도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 로컬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가 중요하지만 세계 지도에 한반도가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도 지동설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뭐 우주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환경 문제를 앞장선다든지 뭐 양극화 문제에 앞선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답을 찾는다든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리딩 국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솔직히 화가 나는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뭘 좀 합시다 하면 공무원들이 저한테 오는데 또는 보좌진들한테 연락을 주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례국이 되면 안 됩니까? 근데 자꾸 선배들을 공무원들은 사례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OECD 보고서에서 답을 찾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산율의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그 어떤 문제가 OECD 보고서에 답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되고서 그 답을 전 세계에 나눠줘야 될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아직도 OECD 하고 있어서 이걸 좀 전 깨고 싶고요. 그런 의제들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뭐 G8, 9 뭐라고 부르든 정말 G8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딩 컨트리로서 의제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그 국가적 인류 보편적 의제 뭔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인류에게 던질 수 있는 보편적 의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덩치가 저렇게 커가도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고 과연 그게 김구 선생님의 내가 꿈꾸는 나라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양극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세계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문화를 수출한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수출한 나라는 많은데요. 문화를 수출한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문화를 수출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 중에 무언가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네. 혹시 그 조국하고 붙겠다. 네. 참 멋있습니다. 멋있는 정신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우리 조의원께서 해오신 정치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막 폭주를 할 때 민주당의 그 폭주하는 걸 사람들이 다 그 싫어하는 거를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쪽의 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드신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 조 의원의 강점이고 그 희망이고 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 정치에서 이제 그 4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정치에는 이게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저는 앞으로 극복하셔야 하는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민주당을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도 잘못되는 거 있으면 반대를 하셔야 하잖아요. 이쪽 저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실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색 정치인 그 이미지로 낙인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게 세력화를 하시는데 그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와 하나 그 생각이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나름대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출산 문제, 젊은 여성들의 문제,
그게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그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복합된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네. 그 이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무슨 그 신혼여행 가서 따로따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심지어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이혼이 많으면 그거가 그 무조건으로 그 저출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한번 이혼을 했다든지 하면은 다시 저 결혼을 하더라도 뭐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들은 결혼 다시 안 할 수도 있고 애도 안 낳고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혼을 이혼이라는 게 요새 그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참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싫은 거 있으면 뭐 싫다고 뭐 표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싸움이 돼가지고 뭐 그냥 갈라서 그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불렀던 팝송 가운데 Think Twice라는 게 있습니다. 브룩 벤튼인가 그런 사람이 부른 그 노래 가운데 그게 있는데 그걸 교육으로 이 Think Twice 그 이혼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무슨 캠페인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려운 질문 두 가지. 이제 중간이 없다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뭐 제가 현실 정치에 있으니까 아마 정치인 중에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본 정치인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소위 비교섭 단체에서 3년, 4년 관찰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재선을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시면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같은 새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저는 현실적인 제가 협상을 많이 해가지고요 국제 협상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다만 원칙이 없는 협상은 이기고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전선은 거었으니까 그 1차 전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 정치란 게 하나가 다르면 다른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개가 같기 때문에 같이 동지가 되는 플러스의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좀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출산율과 이혼은 좀 민감한데요. 실은 경제학적으로 출산율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들의 출산 연령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성들이 첫 번째 출산을 몇 살에 하느냐 평균 그거는 출산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좀 당길 수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출산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강제로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출산이 늦어지는가, 결혼이 늦어지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워졌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제가 살아온 사회는 저는 이건 팽창 사회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뭐 수출 몇 불을 달성하고 뭐 좋은 뉴스들만 넘쳐나고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 못했어도 웬만한 대학 나오면 직장 갖는 건 문제 없었던 세대에 반면 우리 청년들은 수축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의자가 없어져 있습니다. 저 기업 가려고 준비했더니 그 기업 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 돼야 되겠고 변호사 돼야 되겠고 뭔가 자격증 하나 손에 넣기 전엔 감히 결혼, 출산 생각을 못하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검증되는 것은 이제 육아 부담입니다. 그 배우자, 그 남성이죠 쉽게 남성이 얼마 육아에 참여하느냐가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이혼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팬이라 그래서 참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딸들한테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마라 나중에. 혹시 대표님 그런 소리 안 들으셨습니까? 이혼은 저 참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실은 살다 보면 결혼이란 게 즉흥적인 사랑 이상이 있다는 걸 알죠. 뭐 그걸 모르면 정말 결혼이란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건 다 아는데 이거를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 그건 어쩌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이고 민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뭐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건 약간 그래서 교육의 캠페인 그렇죠. 제목을 그렇죠. 뭐 think twice. 자살하기 전에도 자살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총리님께서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요. 네, 다행이네요. 장시간 좋은 강연과 또 답변해 주신 조정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정도가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포럼이 원래 8월인데요. 8월은 저희가 무더기 때문에 없고요. 저희가 9월 14일 날 100회 동반성장 포럼이 있습니다. 사실 2013년 5월 9일 날 제2회 동반성장 포럼이 있은 이후로 100회를